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관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한 달 좀 넘었나요? 그죠? 네, 거의 두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좀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저도 코로나 걸렸다가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걸려서 다 회복을 한 상태고요. 네네네. 네. 목소리도 사실 좀 달라졌었는데 지금은 다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 기침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 네. 기침도 계속 오랫동안 하고 저도 되게 좀 힘든 시간이 있었긴 했는데 어쨌든 다행인 것 같고 어려움을 겪고 시장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좀 회복되는 듯 하다가 오늘은 또 이제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녹화 시간이 4월 7일 12시 59분인데 지금 시장은 조금 한 1.3% 정도 조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유명관 연구원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시장은? 저는 이제 뭐 지난주에 이제 보고서를 3월달 걸 발간을 했는데요. 요약하면은 상반기 동안은 적어도 박스권 내에서 이제 주도 업종 혹은 주도 스타일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반복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전략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지수의 상단과 하단을 뭐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냥 PBR과 ROE 기준으로 봤을 때 하단은 뭐 한 2,600 정도, 상단은 뭐 과거 평균 PER 적용했을 때 2,800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전히 뭐 종목장 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장이 될 거다. 네. 네. 이게 돈 벌기는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은데 마음 편안하게 해가지고 벌 수 있는 장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 돼. 어제도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그냥 연준이 이제는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확신이 있는 종목이 아니면은 사실 오늘과 혹은 어제 오늘과 같은 조정이 나왔을 때 들고 가기가 어렵죠. 맞아요. 다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2,600에서만 멈춰주더라도 버틸만 한데 네. 더 빠질 것 같으니까 항상 네. 그게 문제죠. 못 버티니까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이나 업종에서 이제 뭔가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시장은 좀 그렇게 보고 계시고 1분기 실적은 이제 서서히 리뷰가 나오기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때요? 네, 프리뷰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이제 오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발표가 됐고 뭐 기대치를 조금 뭐 상회한 수준이지만 다 환율이 조금 환율 효과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보고서가 이제 리뷰 보고서들이 나와야 저도 상세히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 이제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대략 한 5% 정도? 5% 정도? 네,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랑 비교. 작년 1분기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은 굉장히 좋진 않다.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뭐 요 정도? 5% 정도? 네. 그렇고요. 최근에 제가 이익 관련돼서 코멘트를 드릴 때 와서 뭐 반도체 빼보고 뭐 유틸리티 빼보고 에너지 빼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뭐 첫 번째로 반도체 업종은 원래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도체를 빼고 계산을 해보기도 하고요. 실적에 대해서. 유틸리티가 이제 너무 이제 한국전력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적자폭이 너무 커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유틸리티 때문에 좀 빠지는 좀 효과가 큽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섹터는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장부상에서 이제 재고평가 이익으로 잡히는 이익이 생겨서 또 이익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만 빼면은 마이너스 7.7% 정도 역성장이거든요. 작년 1분기보다. 네. 그러니까 1분기. 혹시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대략 얼마에서 얼마로? 네. 그러니까 1분기 합산 영업이익 컨센이 51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하고 한 5% 정도 늘어난 수준이고 51조인데 네. 반도체 빼면은 대략 한 35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 7% 정도 감소할 감익이다. 네. 사실 이건 또 한국전력 유틸리티 업종의 영향이 좀 큽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유틸리티를 또 빼고 계산하면은 또 한 3에서 4% 사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유틸리티 빼면 3에서 4% 정도 성장. 네, 맞습니다. 어쨌든 한전이 적자가 너무 커서 이런 왜곡 현상들이 나온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유틸리티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한 3에서 5% 네. 정도 네. YOY 성장을 보면 된다. 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뭐 지금의 뭐 숫자나 레벨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사실 이러한 이익에 대한 증가율보다는 네. 뭐 이 이익 증가율의 변화를 더 그렇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변화가 더 중요할 텐데 네. 뭐 한 달 동안 나온 리포트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1분기 실적이 한 0.9%가량 상향 조정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봤었던 것보다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근데 이러한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최근에 PT 다니면서 네. 꼭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한 1분기 금액 기준으로 한 4,200억 정도가 상향 조정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에너지 섹터가 5천억 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빼면은 한 800억 정도 오히려 하향 조정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되게 그냥 러프하게 보면 안 되겠네요. 이게 그렇죠. 세부적으로 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네. 있는데 그냥 단순히 보면 5% 성장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빼면 좀 애매하고 네. 또 금액 기준으로 봤더니 에너지 빼면 또 아무것도 없고 이런 맞습니다. 상황이라는 거네요. 네, 이게 그래서 뭐 항상 제가 이러한 좀 분해해서 보는 네. 뭐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특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가 상승폭이 컸다 보니까 네, 뭐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빼고 좀 계산을 에너지 하고 섹터가 원유 유가가 올라간 것도 영향이 있지만 정제 마진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는 네, 재고평가 이익을 제외한 그러니까요. 다른 쪽에서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지속될지 여부가 헷갈려서 그렇지 네, 지금 맞습니다. 상황은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짚어봐야 되는 이유가 아까 뭐 밥 먹으면서도 얘기를 네. 했지만 이거 지금은 이렇게 체크 안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잘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사실 가장 크게 상향 조정된 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글로벌도 에너지 섹터가 거의 이익 개선을 다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익 관련된 시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이익 관련된 자료를 보실 때 사실 한 최근 2, 3주 동안에 다 이익이 개선됐다라고 코멘트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업종이나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유가 상승의 영향이 이제 에너지 섹터에서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외에도 그러니까 헬스케어, 운송, 보험, 음식료, 소프트웨어 정도가 상향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네.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의료기기 쪽, 네, 이런 쪽에 실적 상향 조정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는 게 헬스케어에서 이제 좀 기여도가 큰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기업이 상향 조정이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이제 보니까 그냥 이니시에이션 보고서예요. 다시 이것도. 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업황이 정말 좋아져서 헬스케어 섹터의 추정치가 올라간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이게 저도 하나하나 다 찾아봐요. 그래, 이거 안 찾아보면 모르겠다. 뭐 네. 이거 딱 보면 건강관리 6% 좋아졌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새로 이닛하신 분이 좀 좋게 보시는 분이 네. 와서, 네. 그렇다고 영업이익 변화가 6%나 될 네. 정도로 기여를 많이 했나 보네요. 네, 이게 퍼센테이지라서 조금 이 부분도 설명드려야 될 게 이익의 규모가 좀 작은 섹터면은 퍼센테이지 변화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섹터 전체를 다 합쳤을 때 뭐 1,000억이 좀 안 되는 섹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익 전망치가 살짝만 변해도 그러네요. 되게 좋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규모도 항상 살피시는 게 좋습니다. 제 뭐 주간마다 어닝스 리비전 어닝스 리뷰 좀 보면. 규모로 보여드려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그 규모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뭐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질문을 네. 드리면, 최근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그만두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저께 네, 기사가 나왔죠. 기사 나왔나요? 무슨 기사 나왔어요? 이게 각 증권사별로 네. 애널리스트가 몇 명 있는지, 얼마큼 줄었는지가 저희 회사도 나왔고 이렇게 네. 나왔더라고요. 다 떠나고 있다. 많이 떠나고 있다. 저도 떠난 입장에서. 저는 아직 안 떠난 상태. 그래서 어제 주변에도 뭐 많이 고민하시는 분도 많고 막 그렇긴 한데 그 애널리스트가 떠난다라는 게 이 그 퀀트 분석하시는데 또 영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일단 제가 주로 활용하는 게 네.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뭐 평균 값을 이제 컨센서스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네. 이 값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봐요. 컨센서스의 신뢰도가.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애널리스트 분들의 숫자가 정말 많았을 때에도 뭐 한국 상장돼 있는 기업들을 모두 다 추정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지금은 그 숫자가 훨씬 더 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 기업들의 뭐 합산 영업이익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 그렇죠. 이 분석은 한 80%가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기업이 100이라고 보면은 네네네. 이 데이터는 아마 80% 정도의 좀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한 85%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기업 숫자 기준으로? 시가총액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기업 숫자 기준으로 보면 더 적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예요. 야, 그래서 이제 막 코스닥 시장의 이익 증가율이 좋다. 이거는 저는 아예 안 써요. 코멘트도. 왜냐면은 뭐 의미가 없구나. 네, 개별 기업 단으로 봐야지. 코스닥 시장을 뭐 합산해서 사실 밸류에이션을 한다거나 이익을 뭐 성장을 예상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데이터가 좀 부족하죠. 사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저도 애널리스트 그만둔 지 얼마 안 돼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애널리스트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서로 경쟁적으로 잘 맞추는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더 열심히 맞추려고 하고 그 컨센서스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도 하시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컨센서스의 신뢰도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좀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게 사실 단적인 예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연간 실적 데이터랑 분기 실적 데이터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달라요? 이게 어떤 A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실적 추정을 연간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B 증권사는 분기별로 실적 추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받았을 때 연간 그 뭐 어떤 기업의 연간 매출액을 받았는데 분기별로 또 나눠서 받아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이게 그냥 연간 실적만 추정하시는 분들이 또 있나 보구나. 맞습니다.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점점 일하기가 어려워진.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좀 분석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섹터가 막 보험, 음식료 이런 섹터들이었잖아요. 이게 또 이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숫자가 좀 적은 또 섹터들이 있어요. 당연히 뭐 반도체나 자동차, 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뭐 저희 미래에셋증권만 하더라도 좀 비어있는 조선 섹터는 아예 없고요. 담당 애널리스트가 지금. 지금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비어있는 섹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최근에 이제 건설업종 담당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효서가 내가 그만둘 정도면 이제 건설은 사도 되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지치고 지쳐서 그만둔 거야. 나도 이제 너무 지쳐서.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지치질 않는데, 근데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오르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그만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업계 얘기를 좀 잠깐 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어가 보면. 그래서 뭐 긍정적인 최근에 이익 변화가 긍정적인 업종을 뭐 코멘트를 드리면 에너지, 운송, 보험, 음식료, 뭐 소프트웨어, 기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흔히 아는 네이버, 카카오, 뭐 NC소프트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골프존 뭐 이런 기업들의 추정치가 올라가더라고요. 보험도 사실 화재보험 쪽이 또 추정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안 좋은 업종들은 앞에서 이제 유틸리티가 제가 안 좋다고 했었는데 유틸리티 내에서 이제 한국전력 그리고 조선 그 증권이 이제 최근에 하향 조정된 업종으로 들어왔어요. 요 원인은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이제 거래대금이 월 평균으로 한 10조 원?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 한창 이제 작년에 저희 좋았죠. 개인 분들도 투자 많이 하시고 하실 땐 거래대금이 이맘때쯤이 제일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줄어서 최근에 증권 관련된 그러니까 증권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보면은 전부 다 이 거래대금이 준 영향이 좀 크더라고요. 그것도 있을걸요. 채권 투자 손실이. 채권 있겠네요.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평가 손실이 많이 났을 거야 아마.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굳이 또 제가 이제 좀 중요한 업종들만 말씀드릴게요. 이 화학 업종이 안 좋습니다. 저는 이게 글로벌로 봤을 때는 에너지랑 소재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제일 좋아요. 글로벌로 봤을 때. 근데 이제 한국 화학 업체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제일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료 가격은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수요단이 좀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 지금 화학 이제 저희 소재 섹터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직관적으로 보면 화학은 우리나라의 이제 화학 업체들은 원유를 가져오는 그 NCC에 기반한 그쵸?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영향을 많이 네. 받는데 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또 서프라이즈가 그쵸? 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화학 섹터가 지금 네. 우리나라는 안 좋다.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인플레이션 국면에는 가격 전가력이 높은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 그쵸. 이게 거의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 내에서는 그러한 기업들 찾기가 좀 쉽진 않아요. 아. 항상 중간재 기업 포함된 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은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네. 뭔가 뭐 성장 쪽이 확 좋다거나 뭐 가치주 쪽이 확 좋다거나 이러한 또 흐름은 좀 최근에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지금 쭉 점검을 해보니까 딱 정리가 되네요.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익 성장을 뭐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원래 이제 좀 더 이어서 얘기하면 네네네. 지난번에 잠깐 얘기 나왔었네. 4분기 실적은 항상 안 좋고 1분기는 또 나쁘지 않아요, 항상. 이게 아마 그때 뭐 이게 새로운 뭐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CEO가 좀 바뀌면서 한번 털어야 되고 4분기가 그쵸? 뒷배스가 그리고 좀 있고 1분기에는 첫 이제 성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 이번 1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은 많이 되는데 그래도 기업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지 않을까. 실제는 2분기가 저는 훨씬 더 걱정입니다. 2분기가 더 걱정이다. 네. 왜요? 사실 이제 원재료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이 아마 좀 사둔 게 미리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원자재를 써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회사 입장이라면 네. 지금 물론 1분기 때 비싸지긴 했지만 네. 그 전에 쌓아놓은 재고를 먼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2분기, 3분기 가서 사실 뭐 지금은 경기 뭐 침체라는 단어까지 나오는데 만약에 하반기까지 이러한 국면이 좀 지속이 되면은 점점 기업 실적 압박은 심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가장 그 수요에 민감한 섹터 중에 하나 이제 IT 섹터가 네. 지금 수요 둔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부 업체에서는 이제 오더컷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좋을 줄 알아가지고 다 지금 뭐 주문해놨는데 미안해 없어 수요가. 그래서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은 이 처음에 수요단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 영향이 이제 언제 올 수 있는지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1분기는 뭐 무난히 지나가더라도 2, 3분기를 조금 더 걱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연간 실적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네. 지금 연간 실적이 대략 한 222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연간 실적이요. 네, 이게 다 2로만 돼 있네요. 저도 지금 봤네요. 222? 네, 그러니까 2022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22조 원입니다. 외우기가 쉽네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늘어나는 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좀 기대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22조 원. 네. 그래서 YY로는 10% 정도 증액. 네, 증액이요. 그러면 사실 이론적으로 저희가 배웠던 괜찮은데요, 거로 그러면? 하면 지수는 작년보다 10%는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잖아요. 이익이 이런 네. 거 됐으면. 근데 이제 저도 분기별로 한번 좀 나눠서 보니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1분기가 아까 51조 원, 2분기가 53조 원, 네. 3분기가 60조 원, 4분기가 지금 57조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4개 분기니까 뭐 이론적으로 기업이 똑같이 일을 하면은 25%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게 4분기는 제가 이제 항상 일회성 비용이 있다 그랬으니까 전 믿을 수가 없다. 그렇죠? 과거에 한 제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보니까 2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1년에. 1년에 100으로 났을 때 4분기 실적의 기여도가 20%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하면은 25%씩 똑같이 나오면 되는데 4분기는 항상 이제 일회성 비용이 있으니까 2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제가 222조 원 내에서 4분기가 차지하는 컨센이 57조 원이거든요. 57 나누기 222를 하면 되네. 네, 26%예요. 그럼 4분기 아직 높다. 네, 이거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아예 안 건드린 상태인 거죠. 네, 사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거 추정치를 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아마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투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높다. 네. 네, 매우 높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제가 이제 세미나를 많이 다니면은 얼만큼 그러면은 좀 안 좋게 봐요. 얼만큼 안 좋나? 네. 이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좀 어렵고 제가 이제 요 차트를 가장 중요하게 항상 PT 때 요새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마 지난번에 이제 나왔을 때 매출원가 비중이 매우 높다, 한국이. 그래서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이 좀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이제 이 매출원가율,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78.5%를 기록했거든요. 작년에. 78.5%. 이게 매출 원가율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판관비나 보통 이런 매출 것도 원가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는 거지? 뭐 원재료비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마진이 안 좋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 비용이 다 이제 매출 원가에 들어가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커피를 하나 마시고 있는데, 커피로 따지면 커피 원두 가격, 물 가격 뭐 이런 그쵸. 것들 매출 원가죠. 그리고 이제 뭐 그 광고하는 거 그런 건 이제 판관비고, 그런 거 빼고 판관비 빼고 매출 원가 자체가 높다는 거죠. 기업이 비용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두 가격 올라가면은 그쵸? 가격 못 올리면 이제 마진이 없어지는 거, 줄어드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거예요, 우리가?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요? 특정 고가 빼고는. 중국보다 높습니다. 중국보다 높아요? 높아요. 그렇구나. 불리한 좀 산업 구조예요, 지금 같은 환경에는.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경기가 정말 좋아서 이제 따라 오르는 거면은 매출원가 금액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시기예요. 그러네요. 탑라인이 얼마큼 늘어날지만 저희는 체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은 매출액 증가율을 과연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늘어나는 부분을 매출액이 커버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라고. 가격 전가할 수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 매크로 환경에 대한 외국인들의 그냥 전반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놨을 때 우리나라를 좋게 볼 수가 없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 지금 오고 있는데 경기는 안 좋고 상품 가격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그런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그렇죠. 저는 뭔가 이제 보고 주식이가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안 좋습니다 라고 저는 저렇게 자료를 좀 못 쓰는 편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박스권이라고 썼다라는 거는 좀 이게 안 좋게 보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숫자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2017년도에 한국 기업들은 이익이 정말 좋았거든요. 반도체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매출액 늘어난 거랑 매출원가 늘어난 거의 차이가 1.1%포인트 정도 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기업들 이익은. 막 이익이 확 개선이 되죠. 근데 지금 2018년도로 넘어왔을 때 실적이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2018년도에는 매출액이 잘 늘었거든요. 근데 이 뭐 차트를 뭐 띄워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 검정색 선이 매출원가 증가율인데요. 이 차이가 역전이 되는 게 2018년도예요. 근데 이 차이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4%포인트까지 내려가죠. 근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더 늘어났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21년도는 똑같이, 왜냐면 21년도에도 상품 가격은 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 이거를 매출액 증가가 압도를 했어요. 그래서 2.3%의 갭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익이 나온 거예요. 작년에 정말 좋았었던 건데, 올해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78.5%는 한국 기업들이 기록을 했었던 매출원가 중에 가장 좋은 숫자예요. 2017년도랑 비슷하죠?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은 지금 컨센으로 봤을 때는 훨씬 낮아져야 하는 거죠. 요게 제가 사실 최근 PT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차트예요. 78.5%다. 이 말은 이제 커피로 따지면 커피 매출 5,000원인데 그중에 80%로 따지면은 뭐 한 4,000원 정도가 뭐 원두 가격 뭐 이런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머지 20%로 이제 이익을 내야 되는데 판관비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참 이게 우리나라는 정말 저게 높긴 높네요. 이건 사실 영업이익 딴의 빼기 영업, 그렇지. 근데 또 영업이익에서 저희가 순이익까지 내려가야 해요. 그러니까 거긴 아마 금리가 오르면 또 비용들이 이자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흔히 이제 순이익까지 내려와서 저희가 ROE도 보고 하는 건데 뭐 눈높이는 좀 낮춰야 하죠. 그래서 뭐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 매출원가율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워낙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슈가 많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국면에서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취약하냐면은 10페이지, 제가 이제 PPT로 기준 말씀드리면은 10페이지에 이제 컨센서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9%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매출원가율이
78.5라 그랬잖아요. 네네. 80%로 오르면은 이게 지금 컨센에서 1.5가 꺾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구나. 9가 7.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익 기준으로는 좀 많이 좀 다운 시켜야 돼요. 그럼 뭐 비용, 뭐 현관비 좀 줄일 수 있고 하니까 영업이익률 컨센을 대략 1%포인트 지금 기대한 것보다 낮추면은 아까 제가 10%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12.4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돈을 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영업이익 컨센서스에서 1%포인트만큼의 영업이익률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네. 이익은 10%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영업이익률의 절대적인 레벨이 높은 나라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1%포인트가 변해도 크게 영향이 없어요, 금액으로는. 한국은 워낙 이 실적 변동이 요 1%에 굉장히 민감한 마진이 1% 줄어드는 게 이익률로, 그러니까 이익의 변화는 너무 커지다. 그쵸.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20-30% 정도 된다 치면 여기서 1% 바뀌는 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네. 10에서 1이 바뀌면 10%가 바뀐다 보시면 돼요. 참,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나라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매출원가가 사실 막 높은 섹터들이 특히 조선이 제일 높아요. 특히 조선. 그렇지. 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조선, 유틸리티, 에너지, 철강.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원자재 가져와가지고 물건 중간재를 만드는 회사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래도 실적 하향 조정의 상당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더라도 이제 이러한 지금 불편한 실적에 대해서 불편할 수 있는 국면이 좀 개선되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좀 네. 생각이 있어서 네네. 박스권 내에서 뭐 주도주 찾는 과정이 진행될 거다라는 좀 네. 코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듣고 이제 우리가 어떤 섹터에서 한번 좀 찾아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반도체 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 외에 이제 밑에 단에서 이제 좀 좋아지는 애들을 좀 선별적으로 찾아본다든지, 네. 그지? 그리고 그죠? 그리고 잠깐만요. 그지 반말이 아까 나와가지고 해주세요. 그리고 에너지 섹터는 그래도 실적이 좋은 구간이니까 네. 아직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또 뭐 좀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게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업종 내에서. 네.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업종은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디스플레이 업종은 LG 디스플레이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LGD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디스플레이 안에는 OLED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뭐 이녹스 첨단 소재나 LX 세미콘 뭐 이런 기업들은 추정치가 또 좋아요. 그래서 좀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뭐 이게 니켈 막 가격 올라서 막 이슈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무관하게 지금 특히 소재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 또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재 기업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면은 테슬라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또 차이가 많이 나고, 왜냐면 테슬라는 1분기 때 차 다 만들었는데 다른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덜 만드는 효과도 좀 있고, 그래서 그 영향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역별로 이게 되게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업체별로. 네. 이게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싼 섹터니까 지금 그쵸. 같은 국면에서는 더 조심스러워야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뭐 매크로 환경이 저희가 신경을 조금 덜 써도 되는 시기라면은 아마 뭐 편하게 좀 이렇게 있어도 되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 좀 비싸잖아요. 그쵸. 밸류에이션 레벨이 뭐 가격 변동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월부터 계속 이제 저도 방송 좀 많이 나가잖아요. 기판 기업들이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기판. 네, 뭐 심텍,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게 뭐 업황이 좋아서 제가 추정치가 오르는 섹터가 IT 하드웨어라고 좀 많이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쪽 기업들은 계속 추정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버티거나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늘은 특히나 오늘 이제 4월 7일 기준으로요. 정말 1분기 실적이 세이프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들만 살아남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딱 4월 기점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초점 맞춰야 될 건 저는 1분기 실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쵸. 네. 리포트들 나올 때마다 계속 좀 체크를 잘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요하겠네요, 정말. 네. 네. 1분기 실적이 앞으로, 한, 보름 정도? 네. 그러니까 4월 말까지 많이 나오고, 네. 이제 5월 달까지 이제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3주차, 4주차가 제일 많을 거고. 3주차, 4주차. 네, 3, 4, 그리고 2주 정도 남은 5주차. 거네, 그러면. 네. 약간 또 삼성전자가 항상 먼저 발표를 하고요, LG전자랑. 또 공백 기간 일주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기간 동안에 프리뷰가 되게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이제 프리뷰가 나오는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나 뭐, 미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안합니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뭐 오더 컷이 나왔어요. 아니면 뭐 수요가 안 좋아요. 뭐 등등 이제 가이던스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올해 첫 분기 실적이기도 해서 이게 뭐 되게 뭐 저는 항상 이제 과거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럴 거다라는 분석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이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이익 모멘트 팩터 성과가 좋아요. 압도적으로. 4월 달에는 네. 3, 4월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아마 3월이 아니라 2월 달에 제가 이제 2월 말쯤에 쓴 내용이에요. 차트를 가져온 건데 3, 4월에 봐야 할 퀀트 팩터 하나 뽑자면 이익 모멘텀 팩터입니다. 퀀트 팩터를 뽑는다는 얘기는 어떤 뭐 이익이 됐든 뭐 밸류냐 그로스냐를 맞습니다. 무튼 여러 가지 이제 판단 기준을 기업들이 이렇게 쪼개는데 이익이 좋은 애들이 주가가 좋을 확률이 매우 높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3월과 4월이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3월 달에는 4분기 실적이 딱 끝나면요. 기업들은 그 해에 대한 가이던스를 막 줘요. 그럼 정보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보고서에 3월 달에 나오는 보고서에. 3월 달에 나오는 보고서에. 그리고 4월 달은 말씀하신 대로 1분기 딱 프리뷰가 나오는 분기이기 때문에 제일 민감하게. 가이던스, 연간의 가이던스. 그쵸. 그리고 4분기 실적에,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것들. 네. 제일 중요하니까 어쨌든 1년으로 놓고 보면 벌써 4월인데 네.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면 이제 5월이에요, 벌써. 그쵸. 그게 1년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 한 해의 방향성을 정하는 거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중요하다. 3, 4월에는 특히나 항상 많이 봐야 되지만 실적을 잘 봐야 된다. 그러면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항상 정보가 많이 들어있지만 3, 4월에 나오는 리포트들은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신경이 더 많이 쓸 거다. 네. 그런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계속 실적 상향 조정되는 기업 리스트를 항상 업데이트를 하면서 뭐 PPT도 만들고 그냥 뭐 텔레그램 채널에도 올리고 해요. 저도 그래서 이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변화이기 때문에 네네. 뭐 데일리로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유명관 연구원님 자료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적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 오케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연구원님 주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어닝 리비전 뭐 등등 있는 것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4개 분면으로 나눠서 섹터 나누는 거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항상 뭐 어닝하고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구간은 그러니까 이익이 상향 조정되면 주가가 오른다. 이 국면은 되게 주식하기 편한 국면이라고 정의를 하시면 돼요. 주가가 왜 올라가니까 실적 좋아져서 너무 쉽잖아. 설명하기도 쉽고 올라가는 것도 그쵸. 쉽고. 근데 주가가 좋은데 어닝이 안 좋고, 그러니까 어닝은 좋은데 주가가 안 되거나 반대로 어닝 안 좋다고 하는데 주가가 오르지? 이럴 때가 제일 어려운 국면인데 지금 딱 한국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차트를 보시면은 흔히 이제 이익 전망치가 올라왔었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굉장히 안 좋고요. 요 왼쪽에 업종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닝이 빠졌는데 주가가 지금 플러스가 나오는 지금 섹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난달쯤에는 여기 있었어요. 어닝도 좋고 주가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그리고 아마 작년 한 11월, 12월부터는 요 왼쪽에 있었을 거예요. 반도체가? 네, 반도체는 정확하게 주가가 먼저 반응하면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면서 주가가 2월 달까지 뭐 괜찮았다가 지금은 아예 밑으로 내려간 상황인 거죠. 이게 사실 저기 이제 그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 이렇게 네. 했을 때 2분면에 있는 애들은 사실 좀 억울한 거지. 야, 이익 좋아지는데 그렇죠. 주가는 왜 이러냐 이런 억울한 애들이 저기 있는 거고. 그렇죠. 저기 이제 2분면에 있는 얘들은 잠깐만 실적은 아직 좋아지지 않았는데 네. 주가 고마워 뭐 이런 느낌인 거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는 순서대로 2분면, 1분면, 4분면 이렇게 내려온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이 차트를 매주 좀 뭐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주마다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뭐 보고서끼리 비교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지금은 굉장히 좀 혼란한 국면이다라고. 혼란스러운 구간이다. 네. 저기 있는 종목 업종들이 보험, 건설, 건축, 미디어, 통신, IT 가전, 건설 관리, 철강, 자동차, 조선기계 진짜 되게 많네.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IT 가전이 어. 이게 2차전지라 보시면 돼요. 네, IT 가전이. 네, 업종 분류가. 네. 그러면은 저기 중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겠지. 이제 이익이 저기 있는 것들이 먼저 주가가 움직였으니까 이익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오르든지 네. 아니면 이제 밑으로 꼬라박아가지고 네. 시계 방향이 아니고 반시계 방향으로 내려와서 네. 에이 주가도 내려오든지 잘못 올랐네 그러면서 네. 내려오든지. 그래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거래대금도 줄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고 보고 있고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조선도 네. 제가 좀, 기계. 네,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바이어스가 네, 있어요. 맞아요. 바이어스가 좀 심한 섹터입니다. 조선에 왜 바이어스가 있어요? 제가 사실 네. 첫 직장이 조선 회사입니다. 진짜요? 네, 퀀트 애널리스트지만 첫 직장이 조선. 퀀트 애널리스트인데 조선 왜요? 어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제일 큰 조선 조선 네네. 기업인데요. 네네네. 1년 정도 일을 했고요. 네, 재무팀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이제 막 이제 신입사원이 되면 네. 뭐 이렇게 연수를 많이 받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연수는 실제로 공장에서도 일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 기간에. 그때? 네. 그래서 조금 조선업이 어쨌든 조금 노동 집약 산업이고 그쵸. 좀 재미있는 막 사연도 많이 재미있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빨리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배를 만들려면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설계도가 딱 넘어오면 용접하시는 분들이 막 이제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들다가 만들었는데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못 나온다는 게 무슨? 안에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만들었는데 갇혀버린 거야. 그러면은 다시 수정 다 해체하고 너가 와서 용접해. 그래, 무슨 말이구나. 그러면은 비용,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이게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수고 다시 만들어 이런 거네. 그렇죠. 네. 설계 다시 해야 되고 막 이런 케이스도 있고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용접하시는 분이 안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그럼 설계부터 다시 해야 돼. 다 뜯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철만 있는 게 아니라 배라는 게 그치. 안에 전기도 들어가고. 근데 엄청 솔직히 복잡하잖아요. 조선 업종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이제 시행착오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네.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산업공학과 출신이거든요. 네. 산업공학과는 아시겠지만 그냥 정말 수박 겉핥기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냥 되게 다양한 저도 그런. 부전공이 산업공학. 진짜요? 네, 그래? 네. 그렇구나. 그래서 엄청 다양한 분야에 있어요. 네, 제 맞아요. 친구들도 뭐 어디 뭐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매니저 할 때 탐방 한 번씩 가면 네. 꼭 그때 이제 거기에 있는 애를 불러서 차 한잔 하고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좀 활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거 활용하는 걸 포기했어. 왜냐면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좋다고 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 다 안 좋대. 우리 회사 너무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좀 본인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경험을 해보면. 근데 어쨌든 연구님은 약간 바이어스가 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비용이 많이 나와. 네, 항상 그런 네네. 바이어스가 좀 그런 있어서. 바이어스가 좀 있다. 네, 그래서 뭐 제 보고서 보실 때에는 뭐 당연히 그러니까 투자의 기회는 요 위치에 있다고 봐요. 반대 2분기, 2, 4분기. 어닝은 안 좋은데 주가가 먼저 반응하고 있는.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2, 4분기에 있는 게 어닝도 갑자기 애널리스트들 의견을 바꾸면서 넘어올 때 정말 주가 퍼포먼스가 제일 좋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항상 주목해야 되는 뭐 차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닝스 리비전이 좀 바뀌었어요. 네, 요 회색을 추가했습니다. 회색 그림. 네네네. 이게 주황색 선은 절대 금액이고요. 네네. 변화율을 조금 더
모멘텀 관점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추가를 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제가 계속 변화율을 올리고 있는데 글로벌 데이터는 규모도 한국보다 훨씬 더 커서 뭐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21년도 4월에 정말 회색이 막 그렇게 위에 있다라는 거, 모멘텀이 정말 좋았다라는 거고 이게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개편도 했으니까. 네. 선진국 중에서 호텔 레저가 눈에 띄게 안 좋네요. 지금 아직도. 네. 모멘텀은. 이거는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한국도 리오프닝 기업들이 나쁘진 않지만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까지는 그래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대감이 먼저 가는 분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보시면은 딱 한눈에 보시면 에너지가 계속 뭐 철강, 비철금속 정도를 제외하고 그리고 방산이나 상사업종 제외하고는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에너지, 철강, 방산 네. 이쪽이 사실 어닝 모멘텀은 좋아요. 굉장히 좋다. 네. 글로벌하게 선진국에서 네. 특히 이제 미국이 좋겠죠 지금. 네,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뭐 미국도 이렇게 나눠서 좀 있으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 별로 좋진 않네요. 여기는 방산이 안 좋네요. 네. 에너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방산 회사들이 좋거나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렇네요. 네, 유럽이 방산. 네. 좋고. 일본이 좋네요. 일본 방산. 일본 방산이 뭐지? 일본 방산 상사네. 네, 상사. 상사가 좋나 보다. 네, 일본의 맞습니다. 상사가. 그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 샀었잖아요. 그래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잘 사셨네요. 이게 최근에 글로벌 이익 보면은 네. 일본이 제일 좋더라고요. 좀 워렌 버핏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월 말에 워렌 버핏 보러 갑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뵈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4월 말에 미국을 가기로 했는데 아무튼 그것도 잠깐 막간에 자랑을 좀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반적으로 다 이제 쭉 코멘트는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뭐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뭐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이제 수급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이 좀 줄고 외국인하고 기관의 거래대금 비중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얼마나 돼요? 혹시? 이게 개인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5% 정도 돼요. 근데 한창 많이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딱 했을 때가 70%가 넘어갔던 적도 있어요. 와. 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기관 수급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은 지금 신흥국이나 한국 주식을 살 요인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패시브,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딱 분석해가지고 뭘 하는 것보다는 패시브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기관도 사실은 시장을 팔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중에서도 관심이 있어 보이는 섹터나 종목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기관 수급이 저는 오히려 지속되는 그런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자라는 보고서를 지난주에 냈었죠. 네. 그렇네요. 이게 논란이 있어요. 기관이 따라 사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관이 따라 샀는데 내가 사도 될까? 늦은 거 아닌가? 네, 이런 좀 분석도 좀 설거지 아니야? 이런 근데 지금은 따라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관들이 잘 관심을 갖는 종목을 잘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끔씩 텔레그램 채널에 업데이트하고 있는 게 수급 관련된 그런 종목이나 업종 테이블을 어제도 한번 올렸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은 리오프닝 많이 사고 있어요. 기관들은? 네, 리오프닝 주식들을 제일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딱 컨셉이 리오프닝 정책을 사고 수출을 팔고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수출은 계속 좀 팔고 있고요. 정책을 좀 줄이면서 리오프닝을 좀 더 사고 2차 전지 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2차 전지를 사고 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종목들 혹은 돈이 나가서 이걸 팔아야 되지만 안 팔고 이건 끝까지 쥐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연구원님에게 무엇이란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할까 지금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재미로 연구원님에게 유명관 연구원님에게 골프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어때요? 얘기하기 괜찮아요? 아니면은 좀 좋아요. 그래 좋아요? 네. 골프란? 유명관 연구원님의 골프란? 골프란 인생이다. 인생이다. 왜요? 이거는 딴 얘기야. 것 같아요. 딴 얘기야. 저는 시장이라는 얘기. 방송에서 제가 골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이 골프를 친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이제 골프를 정말 좋아하는 스포츠 진짜 중에 좋아요. 하나고요. 네. 스포츠.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왜 제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골프를 치다 보면은 정말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라운딩을 나가면 18홀 기준에 말씀드리면 다 잘 칠 수가 없어요. 18홀을. 그치. 네,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막 쓸 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저도 골프 못 치고 오면은 레슨도 다시 받고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또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골프가 한번 골프를 치면은 그 사람하고 제가 하루에 거의 반을 같이 보내는 거라서 조금 그 사람에 대해서도 또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거의 뭐 인생이라고 보고 인생이다. 네. 네. 그만큼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뭐 또 중요한 경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오늘 밤에 마스터즈가 열립니다. 타이거 우즈가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죠. 근데 골프를 그냥 저처럼 그냥 대충 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 거 보는 게. 근데 이제 잘 치려고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야, 저기서 저렇게 이렇게 치네. 뭐 그렇죠. 이런 거 엄청 재밌나 봐요. 네. 그렇군요. 네.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처음 해본 거예요. 오신 분들한테 하나 뜬금없이 질문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또 그냥 주식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딴 얘기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던져봤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프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네, 유명관 연구원님이 얘기해 주신. 골프 잘 쳐요, 근데? 제 나이 또래에서는 그래도 저는 잘 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뭐 이렇게 트로피 같은 것도 만들고 막 그래. 네, 작년에 처음으로 70타도 쳐보고. 70타 때? 네, 쳐보고. 멋지네요. 네, 추억이 저는 있죠. 골프 구력이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지금 100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유명관 연구원님한테 조만간 한번 레슨을 한번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그런 업데이트나 이런 거 되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서 좀 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